자, 제가 봤다는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그 방송이에요. 해리 G. 프랭크 퍼트라는 분이 온 불쉿,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온 더 불쉿, 개소리에 대하여.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맞죠? 개소리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을 거예요. 선무장들도 많고, 개소리도 많고, 진짜 근거 없는 막 썰들도 많고, 그죠?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저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다 뭐 맞는 말만 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제가 경험한 그 인생살이,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 경험, 이런 거에서 어떤 판단을 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게 근거 없는 개소리일 수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못 본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 친구 중 하나는 시험 볼 때 면도를 안 해요. 왜? 그랬더니 징크스라고 하는 거죠. 면도하면 시험 못 본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 나쁜 놈만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들 몇 개를 막 영상에서 설명을 주세요. 보면은 되게 맞는 말들이 많아요. 뭐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뭐 닭날개 먹으면은 바람 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개소리죠. 근거도 없고. 그죠? 뭐 증명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 개소리의 그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은 불이래요, 불. 불. 불이 뭐냐면 입김이에요. 따뜻한 입김. 그 후 하고 나오는 입김. 그 다음에 쉿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아무 의미 없는 바람이 싸질러지는 그런 입동이에요, 입동. 말을 통해서 나오는 똥. 그러니까는 생각 없는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경일 교수님께서. 근데 이 왜곡된 나르시즘, 그 다음에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생각들을 개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내가 최고야. 나는 너보다 잘났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뭐 남이 어떻든 저쨌든 내 느낌에 이게 맞아. 그럼 그걸 정당화시키는 개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와서 수술 받아. 나 돈 벌고 싶어. 나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마치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너희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를 감추고 이런 걸 포장해서 내비도 보이고 사실은 나한테 수술 좀 받아라. 요새 수술 환자 없다. 돈 좀 벌자. 나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게 개소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 다음이 느낌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 개소리를 하게 된대요. 이것도 느낌이 왔어요. 어, 선생님, 제가, 뭐, 이런 환자들 얘기 많은 거 많잖아요. 제가 광대 수술을 했는데요. 뭐, 볼이 흘러내려요. 개소리잖아요. 어떻게 흘러내려요, 이게.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정당화할 때 어떻게 해요?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정당화잖아요. 객관하고. 그런 멍멍이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소리에 3요소가 있어요. 그 이 책에서 나오는 개소리의 3요소인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고,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똑똑하다 소리 듣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대요. 개소리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침탈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 그러니까 어디 나한테 개겨? 감히 나한테. 권위. 나 스카이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타짜의 김혜수 씨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개소리죠. 그죠? 내가 니들하고 여기서 고수업 치고 있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뭔 개소리예요. 어차피 고스톱 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개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소리의 3요소 중에 상승 있죠. 여기 보면 나 자신을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상승은 나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 나를 막 단련시키고 연습하고 막 노력하고 해서 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저 남보다 높아지고 싶다. 그저 남보다 높아지고 싶다. 난 니들보다 위에 있다. 이런 우월감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위험하대요. 이건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거짓말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왜 개소리가 위험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짓말이란 것은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그죠?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 위장 가면 아래 설계해야 된다. 아무튼 간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진짜는 알고 있는데 속여야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진짜를 잘 감추고 가짜를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이 무엇인지 알고 있대요. 그리고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또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내가 거짓말했는데 뽀록 날까봐. 뻥쳤는데 뽀록 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어렸을 때 다 경험 있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뭐가 있냐면 이게 개소리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제가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 뭐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렸을 때 웅변학원을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날따라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학원이. 친구들하고 저 다방구하고 짬뽕하고 놀아야 되는데 학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학원이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이렇게 한 층으로 올라가면 한 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올려보니까 문이 잠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물론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오늘 학원 문 닫았다. 다 안 올라가고 반만 올라가가지고 쓱 본 다음에 문이 닫혔다는 거를 내가 보고 야 오늘 문 닫았다. 열어보지도 않고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오늘 문 닫았네. 그리고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놀았어요.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죠. 학원에서 제가 안 왔다고 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아주 당당하게 엄마 너 왜 학원 안 갔니? 그랬더니 아니야 학원 문 닫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죠. 야 학원에서 전화 왔어 임마. 그때 와르르 무너졌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올라가 봤는데 문 닫았어. 노크도 해봤는데 문 닫았어. 뭐 이렇게 구라칠 수가 없잖아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근데 학원에서 전화 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씨 또 전화 왔네 이러고.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하면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쌓이잖아요. 하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체크를 당하면 이 거짓말로 쌓은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쟁이한테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팩트 체크가. 왜? 개소리는 어차피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지른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는 싫고 자신의 느낌을 정당화받기 위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조금 찜찜한데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왜?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게 내 진심인 거야. 근데 욕구를 드러내지는 않고, 하지만 내 느낌은
정당화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걸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야. 관심 없어. 이게 사실이든 가짜든 상관없어. 남들의 관심과 내 느낌과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과 이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편도 아니고 진리와 거짓의 편도 아니고 자기 편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말에 자기의 느낌은 진심이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있잖아요. 얼굴이 흘러내려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대 수술하고 볼 쳐졌어요. 저는 우울증에 자살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 그럼 수술 전 CT 가져와봐. 비교해보자. 수술 전에는 없던 팔자주름까지 생겼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친구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CT를 여러분한테 동시에 보여준 적 있죠. 그걸 보고서도 그 환자는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없네요. 이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 그래도 전 처진 것 같은데요. 또 거기 그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 CT상에서는 별로 티 안 나지만 언뜻 느낌에는 훨씬 처져 보여요.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느낌을 어떻게 알아? 선생님 저 광대 수술하고 볼이 처진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보자. 봤는데 글쎄 전하고 비슷한데? 왜 처졌다고 느껴? 아니에요. 확실해요. 처졌어요. 아니 보기엔 괜찮잖아. 이거 봐봐 네 눈으로. 진짜 처졌어? 음, 글쎄 사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처졌다고 느껴요. 이런 거예요. 그걸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글로 양산을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그런 게 성형 카페. 그래서 야 너도 처졌지. 나도 처졌어.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형 카페예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는 통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개소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 하기는 정말 좋지. 왜? 반박하기가 어렵거든. 내 느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정확한 걸 얘기를 해줘도 아까 제가 광대 볼 쳐진 거 얘기했듯이 그걸 봐도 정말 좌우를 바꿔놔도 몰라요. 수술 전과 후를 바꿔놔도 바꿔놓고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술 후가 쳐졌대. 근데 사실 그게 수술 전이었어.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맞네. 이게 수술 후네. 이러면서 자기 말을 금세 바꿔요. 이러면서 부인해버려요. 부정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저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뭐랄까 머릿속에 이렇게 꽉 잡힌 이제 늙었으니까 내 머리에 이제 굳어진 생각들이 있잖아요. 뇌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꼰대 소리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꼰대 소리 할 거란 말이죠. 굳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에 그렇게 썼다면서요. 뭐 요즘 애들은 어쩌다고 저쩌다고. 꼰대지. 근데 뇌가 말랑말랑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도 정확한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깨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m sorry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났던 선배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 몇 분만 그냥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박철 교수님 계세요. 귀 성형을 하시는 제 은사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제가 레지던트 시절부터 귀 수술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귀재건에서는 거의 1등 먹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논문을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수술하니까 결과가 좋더라. 그런 논문을 막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열 몇 개를 내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데 최근에 논문을 내셨어요. 내가 그 환자들 수술한 환자들을 롱텀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수술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벌써 2, 30년 전이니까 이제 나이 20, 3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롱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최근 논문에서 그러셨대요. 야, 내가 한 20년, 30년 롱텀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 별론 것 같아. 이러고 확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커리어랑 내 권위를 쌓아온 논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서 보니까 이거 개소리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내 입으로 부정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박철 교수님이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머리 좋아려서 존경해요. 그 다음에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부산에서 코성형 하시던 코성형 연구회 학회장을 하셨던 전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콧바퀴가 이렇게 찝힌 거 알라 리트랙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시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이제 들어서 이제 또 그거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그분이 학회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승수를 하고 롱텀을 보니까 아, 논문도 쓰고 했는데 별론 것 같아. 이렇게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그렇게 안 해. 라고. 그거 엄청나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쌍꺼풀만 하시는 최용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정원성형외과에. 근데 그 선배님하고 같이 골프를 쳤는데, 형, 이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이제 뭐, 눈에선 거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요새 뭐 학회 활동도 이제 안 하고, 왜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새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어. 이미 뭐 다 발표할 건 발표했고, 근데 요새 어디 학회 발표 가면 옛날에 내가 했던 말들 수정하는 거 바빠.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술한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은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존경스럽죠. 이건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왜?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스스로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개소리꾼들은 본인이 무조건 웃다고, 맞다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참이라는 거, 진리랑은 관심이 없어. 참이 뭐 중요해. 그냥 내 느낌대로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말은 정교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팩트체크 들어왔을 때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정교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개소리쟁이들은 정교함이 없대요. 그냥 느끼는 대로.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지금은 병원 접었지만 제 후배. 그 친구가 뭐 턱에 무턱 보형물 넣는다 그랬더니 블로그에다 그러고 써놨잖아요. 뭐 턱에다가 공구리를 치네. 본시멘트랍시고 이제 공구리를 치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뼈가 최고인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정교함이 없잖아요. 아니 공구리가 왜 나와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구리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참도 관심이 없어. 단지 사람들이 주목받고 관심받고 얘기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논리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보면은 개소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당장은 혹해서 들리고 그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내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고 이런데 이 영상 뒤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소리쟁이들한테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환자분들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죽겠는데 얘가 나한테 뭔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 그럼 사이비 종교 빠져들듯이 빠져드는 거죠. 얘는 내 편일 것 같아. 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환자들이 제일 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교함이 없고, 논리도 없고, 참도 없다. 진리랑은 거리가 멀다. 이게 개소리쟁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게 개소리래요. 이 교수님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 개소리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조금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같은 게임 속에서 반대편으로 활동한다. 그쵸? 같은 게임 틀 안에서, 같은 링 안에서 진짜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 사실. 우리 그 논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야당, 뭐 여당 맨날 싸우는 게 지들이 맞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각각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사실에 반응한다.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비록 한쪽의 반응은 진리의 권위에 따르고 다른 쪽의 반응은 진리의 권위에 저항하며 그 요구에 맞추기를 거부하지만 말이다. 개소리쟁이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무시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와 달리 진리의 권위를 부정하지도 그것에 맞서지도 않는다. 개소리쟁이는 진리의 권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훨씬 큰 진리의 적이다. 이런 글이 있고요. 더욱이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편리하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는 생각보다 엄격한 지적 엄밀성과 장인정신이 필요하다.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완벽하게 꾸며내지 못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기 때문이다. 반면 개소리는 그 말의 뜻에서부터 엉터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굳이 공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약간의 뻔뻔함만 있으면 된대요. 그죠? 뻔뻔함만 있으면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또한 거짓말은 거짓심이 들통나면 커다란 비난이 쏟아지지만 개소리에 대해서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지나칠 뿐이다. 거짓말이 실패하면 수치스럽지만 개소리는 실패하더라도 관용된다. 개소리에 대해서 정색하고 달려들면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고 역공을 받는다. 어이, 이러니까는 이건 뭐 블로그에 뭐 의학 논쟁한답시고 뭐 누구 의견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러면 개소리에는 내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소리는 좀 내가 반응해봤자 그런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병원 홍보하려고 광고하려고 블로그 쓴 글에 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이래버리면 또 나 민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또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욱 편리하다. 투입 대비 결과가 상상 이상이다. 가짜이기에 증명할 길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개소리가 나중에 허위임이 밝혀져도 누구나 개소리를 치부해버릴 뿐이다. 도덕적인 책임, 민형사상의 소송도 필요가 없다. 특정한 사실을 뒷받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상대를 기만하고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허세로 자신을 무장한다. 허세로 자신을 무장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최고, 뭐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죠. 이를 벗길 만한 혹은 증명할 요구할 방법이 없다. 내가 최초야,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많이 했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뭐 이런 거 누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증거 내놔봐. 이렇게 요구할 방법도 없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개소리쟁이라는 거죠. 막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끔 멍멍이 소리 같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방송하면서. 근데, 이걸 내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들이 저한테 있었고. 현대사회가 개소리에 대한 믿음이 극렬해지는 이유. 우리가 개소리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또 그런 개소리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개소리가 난무하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이런 개소리에 대한 믿음이 극렬해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온불시시라는 책을 레퍼런스로 해서. 근데 다양해진 사회, 온라인 세상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부락사회라 그래서 마을, 동네,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아이들하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누구 살고 뭐 앞집에 누구 살고 그 집에 누가 생일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서 문 걸어 잠그고 얼굴 보고 목례 정도 하고 뭐 이런 정도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이 뭐 아이가 몇인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그런 아주 좁은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과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생각이 공유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깊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넓지만 옅은 관계를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개소리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개소리에 이제 노출이 안 되려면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고립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 안에서 공유되는 어떤 뭐 수령님, 뭐 어떤 공산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 개소리라고 자기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그걸 믿게 되죠.
또 뭐 우리가 아는 뭐 테러 집단들, 그런 집단들이 보통 합숙 생활하고 같이 자기들끼리만 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 생각,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개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좀 멀리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또는 뭐 의학 방송 채널,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뭐 좋아. 뭐 저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제 방송 내용이 좋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신봉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요런 얘기도 있다. 요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요런 걸 해야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알게 돼서 개소리에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소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머리가 굳어가고 또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나는 확고하다고 믿는 어떤 개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저도 반성을 하고,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머리만 아파요.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 텐데.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루두루 넓은 사람의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들어봤을 때 내가 그걸 소화해야지 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제가 좋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문빠, 뭐 문재인 대통령 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아이돌 그룹 누구 팬클럽,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근데 뭐 방탄이라는 단어를 어디 다른 데다가 어디다 갖다 붙이면은 그 아르미들이 가가지고 막 테러 하잖아요. 온라인 테러. 이런 것도 사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가수, 뮤지션을 좋아하는 것과 그, 그 사람을 무조건 디펜스하고 무조건 방어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누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무조건 감싸주고 그걸 막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안 생기려면 두루두루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경일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마고의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나랑 뭐 불알 친구라 그러죠, 남자들끼리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생각도 같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다양하게 바뀌어갔다는 얘기고요. 좁은 인간관계를 지속할 때 쉽게 개소리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환자 집단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환자 집단이 성형수술을 예찬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뭐 했니? 나도 뭐 했어. 막 서로 이러면서 경쟁하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사람도 그 집단에 있으면 그 소리에 쓸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원치 않는 시술을 하고 괜히 했다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고 뭔가 부작용이나 어,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느끼다 보면은 그 느낌을 가지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카페니 단톡방이니 이런 데서 막 그 의견을 교환하죠. 그럼 그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의견이 좀 이 개소리쟁이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완전히 매몰이 돼요.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두루두루 넓게 의견을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제 개소리쟁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단 종교잖아요. 근데 이단에 두 가지가 부류가 있대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이단. 거짓말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의 돈을 뺏고 싶어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이단하는 이단 종교가 있고 실제로 그냥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소리를 하는 이단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어디가 더 위험하냐 그러면 밑에가 더 위험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고 계신데 근데 이러한 이단들은 특징이 단어 하나하나가 심오한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언뜻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을 쓴대요. 근데 그러한 심오한 단어들을 무의미하게 연결이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매몰이 된대요. 이게 이제 그 온 불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전 한글을 읽을게요. 직관은 잠재적인 현실 안으로 차별화된다. 뭐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 있다. 뭐 이것도 멍멍이 소리잖아요. 체험 진리는 새로운 인간 관찰과 상호작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뭐 XML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한대요. 근데 이게 다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라는 거예요. 다만 읽었을 때 이걸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런 글을 보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서 고민해요. 저게 직관이 잠재적인 현실안으로 차별화된다? 이게 뭔 의미일까? 이게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 있다. 이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좀 뭔가 유식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느낌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게 개소리래요. 그러니까 저를 반성했어요.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고민하듯이 이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수록 저런 얘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 수준이 높으면 내가 저 정도 이 얘기 이런 좀 일반적으로 우리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뭐 직관, 뭐, 신과 사랑의 역학관계, 체험 진리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뭐 상호작용, 관찰,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 이런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뭔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뭐 고민한다는 거죠. 뭔 소릴까? 내가 모르는 척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의 모호한 리액션을 취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저 의견에 동조하고 싶어지는 묘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개소리쟁이들이 현혹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개소리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 요거는 진짜 제가 동감을 했어요. 왜냐면 환자들하고 지금 8, 9년째 요런 관련돼서 재수술, 재건수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고든 페니쿡 교수라고 그 온 불시시라는 책을 되게 많이 인용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개소리에 현혹되는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개소리에 잘 현혹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명, 어떤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 모두 반성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개소리 수용성이라고 해서 개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대요. 얇고 넓게 아는 사람. 깊이는 없는데 두루두루 많이 아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개소리에 굉장히 쉽게 매료된대요. 예를 들면은 저희 채팅방에 자주 들어오는 누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얇고 넓게 알아서 위험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 이거 이해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거는 교육 수준이고요. 근데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이거를 경험해요. 진료실에서. 교육 수준은 높지만. 그러면 이 예를 들어드리면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적 수준이라는 거는요. 공부해서 암기하고 경험한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지식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지만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느껴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데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본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누가 설명을 해도 그게 자꾸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귀 닫고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피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디베이팅 하기 싫어해요. 왜? 지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동지능이라는 말을 해요.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이 개소리에 쉽게 현혹된대요. 유동지능,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유동지로는 추론 능력을 의미한대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느낌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개소리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 요거는 진짜 제가 동감을 했어요. 왜냐면 환자들하고 지금 8, 9년째 요런 관련돼서 재수술, 재건수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고든 페니쿡 교수라고 그 온 불시시라는 책을 되게 많이 인용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개소리에 현혹되는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개소리에 잘 현혹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명, 어떤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 모두 반성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개소리 수용성이라고 해서 개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대요. 얇고 넓게 아는 사람. 깊이는 없는데 두루두루 많이 아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개소리에 굉장히 쉽게 매료된대요. 예를 들면은 저희 채팅방에 자주 들어오는 누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얇고 넓게 알아서 위험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 이거 이해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거는 교육 수준이고요. 근데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이거를 경험해요. 진료실에서. 교육 수준은 높지만. 그러면 이 예를 들어드리면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적 수준이라는 거는요. 공부해서 암기하고 경험한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지식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지만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느껴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데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본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누가 설명을 해도 그게 자꾸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귀 닫고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피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디베이팅 하기 싫어해요. 왜? 지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동지능이라는 말을 해요.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이 개소리에 쉽게 현혹된대요. 유동지능,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유동지로는 추론 능력을 의미한대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느낌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글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글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반증이 된다면 폐기돼야죠. 그럼 된다면 했으면 반증을 했어야지. 근데 반증이 없이 폐기를 안 하면 유사과학이다. 이거는 논리 전개에 결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어떤 유동지능이 부족하고 느낌만 전달하려고 하는 또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막 전달할 수도 있어요. 유동지능은 추론 능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곱씹어보는 능력을 의미하고. 근데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동지능이 안 돼서 이게 이러니까 이렇죠라고 얘기하면 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혼돈이 많은 사람 이게 어렵죠. 무슨 종교 같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판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빨가면 사과, 빠르면 기차, 뭐 이런 거 있죠. 높으면 백두산. 이런 게 단편적인 현상으로. 자, 볼 쳐지면 아큐.
그죠? 얼굴 크면 윤곽 3종. 여러분 얘기예요. 광대 수술하면 볼처져. 볼처지면 악큐. 악큐로 해서 안 되면 지방흡입, 윤곽 주사. 그래도 안 되면 실리프팅. 그래도 안 되면 안면거상. 이게 여러분들 시나리오잖아요. 이런 게 단편적인 걸로 꼬리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아요. 이게 존재론적 혼동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이게 다 그래요. 본질이 아닌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두통엔 펜잘. 이런 광고글에 이렇게 매칭이 돼버리죠. 그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나 남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세뇌시키죠.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 입에 붙었잖아요, 지금.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착한 아이 헤어렌 브루펜 시럽,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리넵. 이런 거 왜 내 입에 붙었냐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아요. 치맥, 치킨엔 맥주지, 햄버거엔 콜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튀엔 케찹이지. 마치 그거는 그렇게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에 그냥 우리가 매료돼 버리는 거죠. 일반인들은 대부분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마케팅 효과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원리야,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보기 싫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수술 전에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딴 선생님 거 보니까 너무 쉽고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 가서.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원장님 글이 귀에 그때부터 들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정보가 단편적인, 아니 그러니까 원리는 모르겠고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서 뭘 해야 돼? 뭐가 정답이야?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개소리에 낚이는 거죠.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본질이 없고 그냥 음모론. 우리 이거 재밌어 하잖아요, 또. 응?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미드 보면 다 이거잖아. 근데 재밌잖아요. 그럴싸하고. 개소리에 빠져든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의학에서는 대표적인 이러한 존재론적 혼돈을 겪는 사람들이 민간요법, 대체의학을 맹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당뇨에 진해 먹어라, 진해 잡아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뼈에 좋으면은 뭐 홍화씨 가루를 먹어라. 또 여기 대표적인 거 곰내 가면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쓸개를 뭐 웅담 이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간이 좋아져. 이런 거 있잖아요. 토끼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져. 이런 것들이 민간요법들이 우리나라 종양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소리에 우리가 다치게 되죠. 그쵸? 뱀술도 마찬가지고요. 독사를 뭐 술을 담가 먹으면 건강에 좋아. 장어를 먹고 나면 다음날 힘이 불끈. 뭐 남자들 힘 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태미너 만땅 뭐 이런 거. 개고기 먹으면 밤에 식은땀을 흘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는 꼬리를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음식, 그다음에 뭐 약재, 뭐 이런 것들 민간요법, 대체의학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현혹되기 좋다는 거예요. 자,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불안을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을 간절히 우리는 원하죠. 수술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너무나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을 간절하게 찾죠. 근데 제가 여러분 수술하고 부작용 생기셨어요? 저한테 오세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8, 9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요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나도 못해. 지금 너무 힘든 게 이 부분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을 바란다면 난 못해. 지금까지 9년 동안, 8, 9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수술은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없어.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챙겨서 얻은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내려놓는 것도 배워야 돼. 이런 거를 제 수술 재건 상담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인간이.
이걸 얻고 나면 또 요게 얻고 싶은 거고요. 이걸 얻고 나면 이걸 얻기 위해서 치렀던 요게 또 아까워지기 시작하고요.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래요.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그걸 컨트롤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불안 요소를 잠재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수술 이력을 보면 8줄 이상이죠. 수술하고 나서 뭐뭐뭐뭐뭐뭐를 언제 이렇게 봤다 쭉 보면 한 7, 8줄 적어 오시죠. 그게 이 불안 요소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리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게 또 이런 불안 요소를 잘 건드려서 개소리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하면 히틀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틀러가 진심으로 개소리를 한 인물이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저는 뭐 잘 몰랐는데 히틀러가요. 대통령 그러니까 됐잖아요. 독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투표했대요. 선거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히틀러가. 전 그건 몰랐거든요. 그러면 대중의 지지를,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개소리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참혹한 대가를 우리는 치렀지만 히틀러의 진심을 본 사람들이 히틀러를 찍은 거래요. 진심으로 개소리를 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해도 진정성이 있으면 선거에서 유리하대요. 이게 이제 어떤 논문도 있대요. 진심이다. 그러면 선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진심이다는 좋은 것이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사람은. 인지심리학자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나 진심이야. 제가 진심으로 환자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단어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저는 만약에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으면 내가 환자분 가족이면, 내가 환자분 친오빠면, 내가 환자분 형이면 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내 가족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심이야. 진짜 큰일 나.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진심이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 것이다, 선하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진심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얘기나 나쁜 말이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진심이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그건 선한 거, 좋은 거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기 싫고 자신의 느낌을 정당화받기 위해 이상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는 개소리. 정말 위험하겠죠. 그쵸? 환자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고 내 주장이나 내 느낌을 정당화받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진심으로 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개소리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솔직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가 그 문제의 병원에서 보형물을 뽑은 환자예요. 근데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의사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랬더니 의견을 듣고 싶대. 그래서 내 의견은 이래요. 지금 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시간은 지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끌어가요. 올 때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하는 건 없대. 그냥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제거 수술을 자기가 지금 내가 뽑고 싶어. 내가 말리는데 굳이 문제도 없는데 본인이 불안해서 빼고 싶다고 하면 수술 비용이 드니까 수술비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결론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수술비 내는 게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아니래. 그럼 도대체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 경우에서 얘기를 하면, 환자들도 개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의사들한테 설사 그 의사가 마음에 안 들고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수술비가 아까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그러면 의사들도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사들은 그 환자를 케어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나한테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나한테 관철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힘들다. 뭐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본인이 욕구가 있는 걸 감추고 다른 얘기로 막 주변 얘기로 남들이 그러는데 직장을 못 가요. 남편이 괴롭혀요. 뭐 직장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뭐 별별 얘기들 다 해요. 내가 이 수술하고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원하는 게 뭔데 수술비 깎아달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차라리 힘들다고 지금 이러이러 상황이다 얘기하면 저도 외면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 쓰고 다가오면 아우 막 하기 싫어져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머리 쓰고서 뒤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얼마 할인해 주더라 니들도 써먹어봐 이러고 글 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환자분들한테 의사로서 따뜻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날선 채로 얘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는 협박하거나 겁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까를 계산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이제 시작되죠.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뭐 다리가 저린다는 둥,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솔직하면 상대방이 개소리를 하는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솔직해져라 라고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이거는 그 불시의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돋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이 이러한 진정성 자체가 개소리다. 개소리쟁이들에게는 고립과 격리만이 답이래요. 개소리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고립시켜야 되고 격리시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주니까. 위험하니까.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수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개소리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귀찮죠. 왜? 어차피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알려줘도 안 들으니까. 쌍꺼풀하고서 입이 돌아갔어요. 이럴 수 있나요? 며칠 전에 상담 왔던 환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실리프팅을 했고 필러를 맞았는데 그때 이후로 얼굴이 축축 늘어져가지고 자기는 이번에 거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작년에 먹은 물냉면 때문에 지금 체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되게 황당한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요, 환자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실리프팅하고 필러 맞은 것 때문에 지금 볼살이 축축 늘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작년에 먹은 냉면 때문에 지금 설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왜? 그 필러는 녹는 필러고요. 그 실은 녹는 실이에요. 길어봐야 6개월, 1년 갔을 거고요. 지금 무려 4,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볼이 쳐졌다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상담 오셔서 원장님한테 가면 원장님이 맞아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알려줘야 돼요. 격리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개소리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닫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김경일 교수님도 그렇고 불시의 저자인 이 교수님도 그렇고 솔직해지래요. 근데 이거는 저는 동감이에요. 100% 동감이에요. 우리가 솔직해지면 개소리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솔직하자. 의사도 환자도 솔직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고 내가 못하는 건 여기까지부터는 안 되고 환자분도 이거는 정말 원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 솔직함을 진심으로 가리지 말자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랑 솔직한 건 다른 거예요. 진심으로 개소리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냥 밝히라고요, 그냥.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한 10년 정도 봐왔던 환자가 오늘 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뭐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유튜브 대박 났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박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근데 요새 솔직히 조금 피곤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몇천 명일 때는 그냥 이렇게 뭐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환자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정보 주고 이랬는데 이게 10,000명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막 견제 들어오고 잡소리 들리고 막 그런 느낌들이 되게 귀찮고 성가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연예계 쪽에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유명세 치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유명해지고 싶고 이렇게 뭐 사람들 막 뭐 10만, 100만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정말 그거 아니야. 나는 지금 정도도 내한텐 과분한 것 같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좀 띄엄띄엄 유튜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성형 컨텐츠 말고 놀고 먹고 캠핑 다니는 거 유튜브 올릴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야. 나는 그냥 내 글 보는 사람이 도움 받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성형 시장을 내가 바꾸고 싶지도 않아. 그냥 개소리 하는 사람은 개소리 하라 그러고 내비두고 싶고. 좀 이런 느낌들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내일 모레 50이에요. 지금 유명해져서 뭐 하겠어요.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 있는 거 저 싫거든요. 근데 요새 유튜브 때문에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제 아는 뭐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 했더니 내가 나는 동생이 뭐 성형 수술하려고 알아보다가 보니까 네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 얘기를 왜? 그랬더니 아니 알아보다가 네 영상 보고서는 너 아냐고 물어봐가지고 안다고 했더니 되게 막 뭐 전화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던데? 뭐 그래서 아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리고 갑자기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 되시는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혹시 백정환 원장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진짜로요. 그리고 한참 그 승무원들 수술, 가슴 수술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 동안.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2, 3년 동안. 근데 그때 아시아나항공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었어요. 원장님 오셨어요. 네,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입 벌리고 비행기에서 자고 싶은데, 막 그런, 그 알아보고, 막 괜히 와서 뭐 주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여행 가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캐릭터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MBTI는 ENTJ 나왔지만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우르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몇 명하고 소소하게 꽁냥꽁냥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가 나랑 맞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환자들로서도 솔직해지고 의사들도 좀 솔직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뭐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역은 모르겠어요. 뼈 수술 영역에서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뼈 수술 영역에서 CT 안 보여주면 의심하세요. 수술 전, 수술 후 CT 안 보여주면 의심하시고요. 보여주는데 모자이크 하면은 의심하세요. 뭔가 가리고 싶은 거죠.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지 자료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글 조심하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은 거 또는 자기가 해놓은 거에 나중에 당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나만의 노하우,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비밀주의 있죠. 이거 조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키워드들 중에서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방법이다. 개인적인 노하우다. 그런 사람 조심하시면 돼요.